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상대 속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속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조건이 주어지죠. 어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 A가 있다. 플러스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을 잡으면 플러스 2m/s. 그리고 왼쪽으로 1m/s로 움직이는 물체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A와 B를 동일한 관측자가 봤을 때 그러하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면에 정지한 이 관측자를 우리가 지면에 정지해 있는 이 관측자를 O라고 했을 때 이 관측자 말고 O' 관측자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2m/s의 지면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O' 이 2m/s로 움직이는 관측자가 본 A의 속도는 누구에 의한 O''가 바라본 A의 속도는 0이 될 거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B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m/s, 왼쪽으로 3m/s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A와 B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적인 속도가 달라지죠. 이처럼 어떤 물체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누가 관측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별적인 물체들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그와 관련된 어떤 개념으로서 상대의 속도입니다. 일단은 먼저 1차원 상대 속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1차원 상대 속도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면에 있는 어떤 관측자 C가 자신에 대해서 움직이는 A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측자 C가 B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C가 볼 때 A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약속해요. 누가 바라보고 누가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가. 그러면 첨자를 쓰는데요. 속도기 때문에 벡터죠. 벡터. 자, 이렇게 위에 하살표를 붙여서 벡터 표시를 합니다. VAC라는 말의 의미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C에 의해 관측된 A의 속도다. 그러니까는 관측하는 관측자가 C고 관측되는 게 A인 거죠. 결국에는 C가 바라본 A의 속도, C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VBC라고 하면 C가 바라본 B의 속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영어권에서는 주로 이렇게 씁니다. 왜? A의 속도다, 관측된 A의 속도다. 누구에 의해서? by C에 의해서 관측된 A의 속도다. 그래서 AC로 쓰는 거고, BC로 쓰는 이유도 관측된 B의 속도다, by 누구에 의해서? C에 의해서. 이렇게 어순이 이렇게 되니까 VBC로 씁니다. 자, 그러면 자, C가 봤을 때 A는 오른쪽으로 2m/s예요. 그럼 반대로 A가 C를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죠? V 뭐예요? A가 바라본 C의 속도. 여러분 뭐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가 되겠죠. 그럼 A가 보면 C가 왼쪽으로 2m/s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자, 첨자의 위치가 바뀌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B가 바라본 C의 속도는 마이너스 C가 바라본 B의 속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뭐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C가 바라본 A, C가 바라본 B가 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B, A로 쓰면 B가 바라본 A의 상대 속도죠. B가 바라본 A의 상대 속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이거는 자, 그냥 규칙만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BC 또는 AC, 그다음에 CB, CA 이런 것들이죠. 그럼 B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BA로 되어 있으면 공통된 어떤 관측자 C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물리게끔 하면 됩니다. BC, CA 이렇게.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C에 의한 B는 알고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C 더하기 뭐예요? 마이너스 V의 C가 바라본 A의 속도,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가 바라본 B의 속도 빼기 C가 바라본 A의 속도. 자, 그러니까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상대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B에서 A를 빼는 거예요. 근데 그때 B와 A의 속도는 어떤 속도? 공통된 관측자가 본 그 속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C가 바라본 B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3, 왼쪽으로 마이너스 3이고 왼쪽으로 3이고 C가 바라본 A는 플러스 2니까 2를 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m/s죠. 즉 A가 B를 바라보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또 B가 A를 바라보면 얘는 마이너스 A가 B를 바라본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플러스 5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항상 물리게끔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값들을 이제 써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상대속도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운동에서 자, 지면에 정지해 있는 어떤 관측자 C가 보니까 지면에 정지해 있어요. A가 어떻게 돼요? Y축 방향으로 4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위 벡터를 써서 표시했죠. 4m/s로 움직이고 있고 B는 X축 방향 플러스 X축 방향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자, C가 봤을 때는 이런데 뭐를 구하고 싶으냐면 자, 아무거나 해도 돼요.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A가 앞으로 가면서 B를 보니까 B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A 입장에서는 뒤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BC 더하기 BCA 이렇게 물리게끔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C와 BC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A가 바라본 B의 속도라는 것은 C가 바라본 B의 속도에서 빼기 C가 바라본 A의 속도를 빼는 것이죠. 자, 근데 BC는 어떤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벡터니까 기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죠. BC는 A예요. 그리고 AC는 어느 방향이에요? AC는 위쪽인데 빼줬으니까 방향을 뭐예요? 바꿔서 더하는 거죠. 뺀다는 말은 벡터의 방향, AC의 방향을 바꿔서 더하는 거니까 AC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더한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V의 AC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방향을 바꿔서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바라본 B의 속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각도나 또는 이 각도를 알 수 있죠. 세타 다시 요걸 알 수 있죠. 그럼 만약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 B니까 AC 4분의 뭐예요? BC 2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인 그런 각도로 즉 남동쪽으로 세타가 아크탄젠트 2분의 1인 각도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탄젠트 세타 다시가 2니까 세타 다시는 아크탄젠트 2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도 되냐면 동쪽에서 남쪽으로 얼마? 세타 프라임으로 세타 다시로 다시의 각도로 움직이는 세타 다시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크기는 얼마가 돼요? 크기는 요 BA의 크기는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죠. 그러면 2 루트 5m/s의 속도로 이런 각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
이 길이가 곧 그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1차원, 2차원 운동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봤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이해를 조금 더 다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보트가 어디에 대해 항상 상대 속도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대하여 이런 내용들 있죠. 강에 대해 10m/s의 상대적인 속도. 강의 너비는 100m/s이고 동쪽으로 5m/s의 속도로 흐른다. 이게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자, 동쪽으로 5m/s의 속도로 흐른다고 할 때는 이거는 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너비가 얼마라고요? 너비. 이 강의 너비가 100m예요. 100m. 엄청 넓네요. 100m고, 자, 강을 첨자를 강은 첨자를 강이 리버니까 강은 첨자를 R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트는 말 그대로 보트니까 첨자를 B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강둑은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땅을 얘기하는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강둑은 여기 있는 관측자가 강둑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강둑은 땅이니까 강둑은 첨자를 G로 써서 한번 ground G를 써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전동 보트가 강에 대해서 10m/s의 상대적인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진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V의 강에 대한 보트의 속력이 얼마라는 거죠? 10m/s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10m/s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쪽으로 강이 5m/s로 흐른다. 이건 누가 관측한 거냐면, 자, 동쪽 V 땅에서 보니까 강이 어느 쪽으로 지금 동쪽인데 동쪽은 이쪽이죠. 이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이쪽으로 5m/s로 움직이더라. 만약에 얘를 그냥 오른쪽을 x축 방향으로 한다면 플러스 5i m/s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보트를 타고 강의 한쪽 뚝에서 북쪽을 향해서 출발했대요. 북쪽을 향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강에 대한 보트의 속도가, 즉 강에 대해서 보트가 어느 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북쪽 XY축으로 해주면 얘는 얼마예요? 10J m/s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A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두 개에 대한 보트의 상대적인 속도. 자, 두 개에 대한 보트의 상대 속도니까 땅에서 바라본 보트의 상대적인 속도를 구하는. 땅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볼 때 보트는 어떤 속도를 가지고 가느냐. 자, 그러면 물개 하면 되죠. BR 더하기 기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RG.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BR은 뭐예요? 플러스 10J이고 더하기 m/s, RG는 5I.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10이죠. 그러면 얘는 더하면 땅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보트가 이렇게 가더라도 떠내려가면서 이제 건너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쭉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보트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보면 보트는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속도가 얼마냐?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니까 5 루트 5 루트 5m/s고 이 속도가, 그죠? 그리고 이 세타는 얼마예요? 탄젠트 세타가, 각도는 세타는 얼마냐면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0이니까
2 세타. 그러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2의 각도를 가지고 5 루트 5m/s로 갑니다. 자, 그러면 보트가 강을 따라 떠내려간 거리를 구하랬죠. 자, 어쨌든 이 보트는 강을 건너려면 이쪽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만 보면 되죠. 10m/s로 계속 북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걸린 시간이 얼마죠? 10초입니다. 10초. 그죠?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예요. 그러면 10초 동안 떠내려갔으니까 강에 대해서 떠내려간 거리는 1초에 5m씩 떠내려가니까 얼마예요? 50m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갑니까? 어쨌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100m 방향으로의 속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0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트를 타고 강의 한쪽 뚝에서 출발해서 이제 강이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건너고 싶다? 수직하게 건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보면 뭐라고 했었냐면 이 보트는 강에 대해서 보트가 얼마의 속도를 낼 수 있다? 10m/s의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크기를 유지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뚝에서 바라보니까 강이 어느 쪽으로? 그렇죠, 동쪽,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5m/s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강에 대해서 보트가 움직이는 거였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요거는 크기도 결정이 되고 뭐도 방향도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양이고, 그다음 강에 대한 보트의 속력은 10m/s라는 거는 이 속력의 크기는 결정되어 있지만 방향은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구할 게 10m/s로 움직이긴 하는데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이거를 뭐 수식을 쓰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100m입니다. 그죠? 100m의 너비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10m/s로 이제 움직이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보트가 이렇게 수직으로 건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한 이런 방향으로 향해서 간다고 하면 얘가 10m/s로 가겠죠. 왼쪽으로 이쪽 방향을 세타로 향해서 가면, 그러면 얘가 거슬러 올라가는 성분, 얘는 이쪽으로 건너가는 성분하고 이쪽 성분하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왼쪽으로 가는 비율하고 강이 흘러서 오른쪽으로 오는 비율이 같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얘는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지금 어떤 기호나 수식을 쓰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얘가 이쪽 방향을 어떤 특별한 세타를 향해서 서쪽 방향을 향해서 가면 강이 동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10m/s의 어떤 이 크기는 결정된 거잖아요. 강에 대한 보트의 속도는. 그래서 이 10m/s의 어떤 서쪽으로 가는 성분이 동쪽으로 가는 성분하고 같으면 얘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동쪽이나 서쪽 방향으로는 이동이 없는 거니까 수직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세타를 알 수 있죠. 뭐예요? 세타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인 세타가 뭐가 되면 되는 거죠? 10분의 뭐가 되면 됩니까? 5 해서 2분의 1이 되면 되죠. 따라서 세타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30도 각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 이게 10인데 그러면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강폭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은 얼마죠? 그렇죠. 10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쪽 방향, 북쪽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이에요. 이걸로 100을 나눠준 게 걸리는 시간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루트 3분의 20초가 됩니다. 이거는 계산해 보면 11.5초 정도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첨자를 이용하는 방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자를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강에 대한 어떤 보트의 어떤 속력과 강에 대한 뚝에 대한 강의 어떤 속도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물리는 걸 우리가 가장 계속 사용을 했죠. 그러면 강에 대한 보트의 속도에다가 뚝에 대한 강의 속도를 더한 것이 뭐가 나오냐면 땅에 대한 어떤 보트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강에 대해서 보트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가, 그죠? 이거예요. 방향을 구할 겁니다. 크기는 10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 근데 얘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땅에서 보면 보트는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두 개 더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얘의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뺀다는 말은 방향을 바꿔서 더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 방향이 나올 건데,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VRP는 이쪽 방향인데,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강에 대해 뚝에서 본 강이니까 이 크기가 얼마죠? 이겁니다. 이게 5m/s고 크기가 왼쪽으로, 강에 대한 보트는 무조건 이 크기가 얼마예요? 방향은 모르지만 크기는 10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뚝에서 본 보트는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10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그런 각도로 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보트가 볼 때 땅은 어떤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10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루트 시운 이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루트 75니까 5 루트 3이 될 거고, 자, 이 속도가, 그럼 얘가 강을 건너는 어떤 빠르기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5 루트 3 나누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m 이렇게 하면 루트 3분의 20이 돼서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11.5 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첨자를 좀 연습을 하면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고 들어가는 이 규칙을 조금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